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 왜 방송 지금 켠지는 아시죠? 내일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수요일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추가본 그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방송 켰고, 정확한 기준점을 이제 내일 보고 저기 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언제고 수요일날 그 느바 개막하죠. 느바 개막해서 그것도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오늘 좀 경기 많죠. 오늘 수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 경기 많은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1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코 이만화가고, 요미우리 메르세데스 아마 7.5, 6.5 언저리 뭐 줄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요미 같은 경우는 못 끊었어요. 결국 승을 거둔 적이 지금 없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코하마를 계속 가면 돼. 계속 가면 되고, 오바를 가면 되죠. 뭐 그게 뭐 7.5든 8.5든 그 다음에 그 뭐시고 아무튼 오바 가면 됩니다.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미가 이렇게 지금 연패를 타고 경기가 안 좋은 게 선발 축도 담당을 무조건 하고 있죠. 지금 이만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복귀하고 나서 7번 7번의 등판에서 모두 컬스를 기록을 했죠. 7번 등판해가지고 모두 컬스를 기록했고, 그다음 지금 이미 또 요미우리랑 3번에 붙었는데 그때 평균 자책점은 조금 높긴 했습니다만 또 뭐 나빴던 모습은 없었고, 좀 요코하마 같은 경우도 타선이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두 선수 빼고는 뭐 요코하마의 모든 투수들이 지금 뭐 평균 자책점이 거의 뭐 2할 선발 투수들이요. 뭐 점수가 3점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요미의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직전 4번 해가지고 모두 3실점 이하를 기록을 했는데 조깅 항판 횟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그러니까 평범한 투수가 된 거죠. 올림픽 이후에 제가 올림픽 이후에 휴식을 조금 바로 줬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런 모습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미를 갈 이유는 전혀 없고, 물론 그때 연패를 끊어야 될 기간도 분명히 있었고, 그럴 반대의 그 선발들도 있었는데 그 경기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요코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동안 평균 자책점이 거의 2.93, 그러니까 모든 선발 투수를 다 포함해가지고 불펜 투수까지 포함해서 요 정도 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미 같은 경우는 타격적으로도 전혀 해법을 못 찾고 BAR라든지 중간 개투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언제든지 오버로 돌아설 수 있다. 이 경기는 요코하마를 좋은 배당이겠죠. 낮은 배당 줄 수는 없으니까 정을 주든 뭐 역을 주든 그냥 가면 된다. 왜 이만화가는 변하지 않는 거는 복귀를 하고 아주 좋은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세이브는 마스 작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오넴은
와타나베가 나옵니다. 요것도 뭐 6.5, 7.5 언저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마스자카는 거의 은퇴 안 하나요? 7.5. 나는 끝난 줄 알았더만은 계속 살아있네요. 이 선수는 은퇴 경기인데 경기를 안 뛸 거면은 왜 1년을 이렇게 길게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마스자카 다이스케. 거의 뭐 2년 전에 은퇴할 것으로 봤는데 일단 뭐 세이브 왔는데 뭐 세이브 와서 한 건 하나도 없었죠. 어제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었고 결국 1점 차 또 답답하게 경기 졌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저득점 요 부분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일 이제 와타나베 츠바사가 나올 긴데 3경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총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얼마 안 나온 투수라 한 선수는 그냥 뭐 레드노 이번 시즌 마감하는 선수인데 이거를 봤을 때 뭐를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물론 뭐 니오넴이 저득점 이런 부분들 많긴 하지만 어떤 걸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버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7.5를 받으면 아마 맥시멈 많이 주면 8.5까지 줄 것 같은데 8.5를 주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마스자카가 올해 잘 던지라는 법은 없죠. 그 다음에 뭐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선발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세이브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 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고 니오넨 같은 경우 일정하게 투수 그냥 밸런스 잡아가지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니오넨 쪽이 더 낫지 않나. 최근에 또 승리 빈도도 의외로 이쑤시개인 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많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니치랑 마찬가지입니다. 불펜들도 거의 특급 불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80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그래도 니오넴 쪽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게 이게 아마 니오넴 정배 줄란가? 니오넴 역배주면은 뭐 최소 풀엔 정도는 가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게 보고 역배 던져볼 사람은 고배낭 쪽으로 한번 던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한신 아오야기고요. 그 다음 야쿠 오쿠가입니다. 자, 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히로시마를 이토는 역시 나왔던 부분이야. 이토는 역시나 무서워서 내가 그 히로시마를 보긴 봤지만 그렇게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냥 역배 위주로 많이 봤었죠. 근데 뭐 결국은 이제 이토의 그런 페이스를 막을 수는 없었고 야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매직 넘버 센트럴에서는 야쿠르트 뭐 저기 퍼시빅에서는 이제 지바 롯데 그 매직 넘버 지우면서 이제 우승 거의 다 왔죠. 지금 한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오야기가 나올 건데 아오야기 같은 경우는 지금 7일 동안 거의 30타수 상대하면서 뭐 페이스가 이토랑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다음 지금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쿠가 이 경기는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저득점 6.5까지 너무 저득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쿠가 같은 경우는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 야쿠르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타자들 상대를 하고 이닝 소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나오는 이제 그 호투 이런 부분들 나오고 그다음 피안타 피홈런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타선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저쨌든 우리 한심 이기긴 했지만 상대가 점수를 못 뽑아서 이겼기 때문에 또 이런 방식으로 이겼죠. 사실 뭐 근데 야쿠르트는 뭐 지금 미쳐 보이는 시오미 그다음 또 최근 또 야마다 3는 다시 나왔고 이런 거 봤을 때 똑같다면 야쿠르트 쪽을 지금 찍어주면 되고 근데 지금 야쿠르트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똥배를 안 준단 말이에요. 요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야쿠르트 쪽으로 찍으면 될 것 같다. 다음에 지금 특히 이제 무라카미, 그 다음에 아오키도 컨디션 좋아진 거 맞고, 그 다음에 야마다, 이런 선수들도 물오른 타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뭐 아오야기도 어느 정도 위협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오쿠가 같은 경우는, 한신이 몇 명만 뛰어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야쿠 배당 좋으면 야쿠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면 두 선수 모두 다, 한 선수는 이제 정신 제대로 차린 거고, 아오야이 같은 경우는. 오쿠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있었죠. 야쿠르트 1위 하는 이유도 특별하게 뭐 네임드도 없고, 특별한 에이스는 없지만, 그래도, 분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잖아. 타겟 같은 경우도 페이스 안 떨어지고 계속 쭉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리고 야쿠르트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1점 싸움에 상당히 지금 능해서 경기를 잘 펼치고 있었죠. 그런 거 봤을 때 요쪽 찍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저득점 양산 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안 터지면은 답 없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경기는 야쿠르트 승하고 역배인가요? 역배 줄 이유도 없고, 1점 뭐, 라이브 스코어는 1.80 정도 돼 있는데, 뻥 빼주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그 다음에, 오릭스 타지마. 그 다음에, 라쿠텐 하야카입니다. 지금 하야카 페이스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아무래도 얼라다 보니까 타마무고도 마찬가지였고, 히로시마에. 좀 하야카 같은 경우는, 직전 등반 때 이제 컬스를 하면서 부진을 많이 한 거 맞는데, 일단은 오리스전 맞대결 상대로, 조금 성적이 나쁘진 않았네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뭐 라쿠텐의 하야카라든지 다나카가 득점 지원을 못 받는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 팀 타율도 지금 1할 8푼 9리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알지만은 이게 좀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런은 거의 안 보입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이런 거 봤을 때 좀 오리센 타지마 다이키 나오거든요. 타지마 다이키는 지금 3번, 4번, 3번 정도, 30점 이상 하고 있고, 라쿠텐은 반대로 여기는 거의 1점대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저득점이에요, 저득점. 6.5 정도 준다면 저득점 볼 수 있는 거고, 승은 오리스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나는 지금 오리스가 최근에 좋은 점은 뭐냐면, 또 언더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불펜들이, 지금, 5경기, 6경기 동안 지금 누구 나오든 1점대, 거의 뭐 2점대에 준하는 경기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투수 쪽으로 좀 좋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타격적으로는 지금 거의 좋은, 원래 좋잖아. 지금 1번, 뭐 4번 스기모토까지 해가지고 저득점 양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라쿠텐이 오릭스적인 부분이 많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할 8푼 9리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라쿠텐이 많이 나면 몇 점 납니까? 거의 한 3점 원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언더나 오리스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팀을 찍어주는 게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라쿠텐을 찍을 때 뭐 하나 보고 찍습니까? 하야카와 보고 찍잖아. 내가 그 일본의 이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딱딱 찍어주는 그 뭐라 해야 되노? 핀포인트 제구. 근데 그게 지금 날카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얼라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티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잠깐만. 그래서 이 두 경기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 센가하고 오지마. 소뱅센가는 소뱅센가 갈 겁니다. 저번에 지바전이었죠. 미마랑 했었는데, 뭐 이거는 선발이 누구든 상관없고요. 지금 센가 같은 페이스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지바가 이기고 왔다고 해서
생각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우치가 되는 바람에 한턴 쉬긴 했는데, 요거는 치바를 만약에 보더라도 생가를 절대 편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 지금 10번이 넘었죠. 지금 경기 최근에 10번이 넘었죠. 그다음에 지금 좀 약했다는 건 이제 치바한테 조금 오늘 이번 시즌 약했다 이 정도고, 오지마 카지야 같은 경우도 페이스가 좋은 부분이고, 소프트뱅크도 생각 코다이가 지바전이 조금 약했다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모든 지표라든지 경기 내용을 봐서도, 여러분이 경기 내용 봐서도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소뱅 쪽으로 다시 한번 찍어주는 게 맞고, 그래도 지금 생각 카드 나왔을 때 우리가 니오넴의 우아사 하나 보고 가듯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정도로 공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7.5 주는 거 저득점. 왜냐하면 치바 같은 경우도 저득점 양상적으로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뱅승 쪽으로 한번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 소뱅승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보고요. 지금 하는 건 초안입니다. 초안. 대부분 초안대로 갈 건데, 아침에 그래도 좀 변경된 이슈가 있으면 뭐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대로 아마 갈 것 같다. 하는 이유는 내일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오늘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보기로 유튜브로 남깁니다. 자, 구겨 보겠습니다. NC 파슨스, 그다음에 KT 배재성 8.5죠.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구개 같은 경우는 네가 이겨주고 내가 이겨주고 뭐 서로 도와줘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경기인데, 이 경기는 KT 가야죠. 그래도 결국 뭐 LG 경기 잡아서 뭐 잘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 NC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어떻게 돼야 됐냐면은 그 LG랑 1차전 경기를 했을 때 적어도 또 한 경기를 잡든지 아니면 연달아서 잡아서 찍어 놓든지 이렇게 경기가 나왔어야 됐거든. 그다음 KT한테는 원체 약한 모습이야. 선발 데스파이나가 나오든 뭐 쿠에버스가 나오든 그런 거 봤을 때 이 경기는 KT를 가는 게 맞고, 저득점을 가야 되는 거는 파슨스 페이스는 잘리지 않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KT 쪽으로, KT가 지금 여기인가요? 보자. KT가 뭐 정이든 여기든 KT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역주변 프랭 가기는 딱 좋을 낀데, KT 역배승에 프랭승에 저득점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뭐가 난리나. 파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 데이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최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호투 10월 때 들어오고 나서 괜찮죠.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찬 오고 나서 뒤에는 이제 불펜 같은 경우도 좀 안정세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C도 갑자기 또 타격도 다시 죽었죠. 다 죽었죠. KT 같은 경우 이제 배대성이 10승 계속 도전하고는 안 되고 있는데, 좋은 기회를 생각을 하고 지금 5경기 중에 4경기가 3실점 이하 할 정도로 경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NC전 한번 또 나와가지고, 그때도 NC파크였는데 또 다 잡았었는데 불펜이 무너져가지고 승수를 못 챙겨줬었어요. 모든 불펜에서 뭐 KT가 또 다시 돌아서면서 승리 거두고 있고, 지금 까딱하다가 이거 지금 1위 뺏길 수도 있겠죠, 삼성한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NC 정도는 KT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원체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이제 KT 쪽으로 찍어주는 게 맞고, 만약에 배당이 후졌으면은 저득점 찍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KT 쪽으로 찍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뭔데 내한테 뭐랍니까? 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든가 말든가. 근데 내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저녁에
왜 이렇게 저녁에 저기 시비 거는 놈들이 많노? 너님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비 털지 마라. 시비 털지 마라. 아 그럼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이거를 까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이가? 내가 이 시간에 이거 일어나가지고 약속 지켜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데? 미쳤다고 이 시간에 이걸 합니까? 그냥 구독 올려주면 되는데 만다고 그럽니까? 어차피 저도 내일 방송을 하질 않는데 본 시간대. 이건 이건 뭐라 미친놈이죠. 양심이 있으세요.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거 유튜브 올려주려고 내가 하는 건데. 자, 두산하고 이거는 저득점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미란다 페이스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지금 3경기 만에 결국 승리 거뒀습니다. 징계 복귀하고 냅두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몽고메리가 저기 NC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이 나왔어요. 미란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말할 필요 없겠죠. 그 뭐 컬리 스타트 플러스를 하죠. 컬스 플러스. 플러스가 뭐냐면 7인 이상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면 투구수 관리를 참 잘해. 미란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홈 여러 말은 홈 먼저. 편차도 잘 없는 친구고.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5 이렇게 라이브 스코어 돼 있는데 뭐 요 정도 만약에 주면 좋겠는데 8점을 준다고 해서 뭐 언더 안 갈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이 경기는 그래도 두산 쪽으로 최근 경기력은 두산 쪽으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삼성도 물론 1위에 걸려있긴 하지만 거기에 상황하는 경기는 펼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위기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동기부여 측면을 봤을 때도 5위 쪽이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선발 쪽으로서도 당연히 두산 쪽이 훨씬 더 낫죠. 나머지 뭐 불펜이나 타선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페이스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발 쪽이 조금 나은 두산 쪽을 찍어주는 게 맞겠다 생각 들고요. 구경 같은 경우 요새 이제 뭐 거의 순위 싸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자, 더 의미 없는 SSG 보겠습니다. 더 의미 없는 SSG. 그 다음 기아 다카시. 지금 최민중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속 호투가 나오고 있고, 다카시 같은 경우는 읽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집에 가야 될 준비를 할 정도로 매우 안 좋죠. SSG 같은 경우 롯데 이겨야 된다 해서 롯데 이겼고, 갔죠. 저는 이게 두 선수가 모두 호투했다고 해서 언더 볼 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다시 오버를 봐야 되고, SSG가 역배일 것 같은데, 역배네요. 역배승에 프랜승에 오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뭐 여러분이 뭐 닭가시 졸라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싸골빼기 용병이에요. 왜? 기아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용병에다 투자를 졸라 많이 시켜줘요. 뭐 우승을 하든 좀 전력이 된다고 싶으면 올려줘. 근데 조모 요번 했을 때 솔직히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뭐 각광받았던 선수도 아니고, 초반에 좀 우리가 뭐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 볼도 졸라 빠르고 못 낄 것 같은 거라 몇 경기 지나니까 별만 그냥 뭐 우리가 시즌 중간에 이제 뭐 대체용병 딱 그 급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저기 타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SSG고 많고, 보호 다카시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내리막 타고 너무 실점이 너무 많죠. 뭐 이게 적응 기간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근데 기다리는 건 우리는 기다려줄 필요 없죠. 왜? 배터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오버 찍어주면 되고, 최민중 같은 경우도 뭐 2번 호투한 거 맞지만 그게 누구랑 붙었었냐면 LG에 LG. LG가 타격이 잠깐 떨어진 부분이야. 그때 때마침 최민중이 나와서 호투를 한 부분이야. 정확하다 볼 수는 없거든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민준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LG한테 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SS 프랜스 쪽으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강점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역배승 프랜스 오버 쪽으로 찍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G 임창규 대 키움 안우진입니다. 8.5에요. 요 경기는 LG 그래도 찍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도 저기 뭐 첫 경기 내주고 바로바로 돌아섰는데, 그다음에 언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창규는 승수는 못 먹어도 약간 모리시타랑 똑같죠. 모리시타랑 똑같죠. 졸라 잘하는 것 했지만은 오히려 패배가 더 많아요. 우리 내용을 봤을 때는 오씨 잘하는데 롯데전엔 또 2실점 했어. 또 승리가 없어. 진짜 재수가 졸라 없어요. 모두 경기 지금 3-4척 이하의 투구 내용도 좋고, 특유의 그 손아섭이 얘기했잖아. 안 보이는 잠깐 왔다가 떨어지는 체인지업인가 커브 그거 못 치겠다 이랬잖아. 임창규가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 저기 그 뭐라고 하노. 임창규 공이 졸라 빨라서 뭐 획기적인 변하고 그러진 않아. 손아섭 그래 잘 치는 손아섭도 왔는데, 창규는 스토킹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런 공이 지금 절묘하게 먹히고 있어. 거기다 이제 요번 시즌에는 이제 11시즌에 했던 부속적인 부분도 올라오는 왔는데, 결국은 이제 뭐 승리가 없다는 거는 사실이긴 해. 안호진 같은 경우도 호투했었고, 징계 복귀하고 나서 4경기 우리가 뭐 개욕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잘하긴 잘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9.5나 8.5까지는 언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최근 또 5경기 팀들이 다 순위권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또 타격이 되는 부분들, 뭐 NC 또 타격 칠 때 고럴 때 경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운드의 힘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상우가 그때 NC전 한번 집중 딱 그 뭐래도 몰려서 그때 맞은 거 빼고는 대부분 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혹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은 지금 그 롤코어가 많죠. 4경기 타고 딱 3연패 타고 다시 수입하고 또 이길 때 됐고 이랬는데 뭐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너무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수 밸런스가 좋은 LG 쪽으로 찍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득점 찍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투수로 봤을 때는 뭐 별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우진도 그만큼 상응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타격적인 부분들도 최은성, 김현수, 그다음 이영빈 이런 애들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LG가 딱히 한마디로 밀릴 부분이 없다. 나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5위 쪽이 순위권이 조금 가능성이 중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기 내용 봤을 때는 그래도 LG 찍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선발로서는 결론 안 나옵니다. 그 뭐 굳이 따지면 임창규가 더 낫죠. 승수는 못 먹긴 했지만은 과학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0.2점 해갖고 7회 뭐 6회 여기까지 갔다가 두산전도 마찬가지고 결국 승리 못 거두는데, 일단 변하지 않는 거는 이닝 히터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점이지. 그거 봤을 때는 저득점 확실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9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하는 건 초안입니다. 초안. 이대로 갈 건데 내일 아침에 이제 표 보낼 때, 그 다음에 저녁에 느바 할 때 제대로 가겠죠. 경기가 많죠. 모든 게 이제 다 개막을 하다 보니까 9개 1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쪽지 보내놓으세요. 구독자만 보내놓으세요. 건방 형님 보내면 그건 좀 아니죠. 자, 국농 보겠습니다. 국농. 자, 모비스, 삼성인데 어제 역시나 뭐 KT가 승리 거뒀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의외라고 했죠. 오리온스하고 모비스하고. 근데 뭐 스크 상대로는 솔직히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아마 모비스가 오랜만에 뭐 삼성이라서 정배 받을 건데, 요거 그냥 고민 크게 하지 마시고 모비스 많이 가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모비스를 분석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결과는 영 다르단 말이야. 부정적인 부분들은 뭐였어? 가드들의 성장. 그 다음에 함지훈 가지고 계속 이거 끌고 갈 수 있냐? 그 다음에 장재석하고 최진수가 뭐 맨날 같이 터져줘야 돼. 그것도 아니고. 근데 점수는 80점이 나오고 있고, 경기는 이기고, KGC도 이기고, 이런 부분 생긴다는 거죠. 라시온 토마스도 A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삼성 정도면 충분히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게 맞고, 그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준점을 높게 형성 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라이브 스코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핸디 기준점 사이트 그 배당 띄워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 높게 잡아준다면 그냥 언더 쪽도 상당히 좋다. 어제랑 KT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약간 로또성이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이상민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가장 좋은 출발이긴 한데, 너무 지금 아이제아 힉스 그 다음 김시래 요거 너무 위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현석하고 차민석 연건들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게임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잘 되고 있는 건 이제 풀코트 프레시. 지금 수비적인 게 이제 삼성 치고는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이 지금 한 3, 4년 됐죠. 원래 수비 안 하고 자율적이고 약간 그런 속공 추구하고 약간 요런 감독이잖아. 근데 지금 수비력까지도 약간 세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삼성은 의외로 언더 가능성이 많은 팀이고, 모비스 같은 경우들도 이제 기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삼성이랑 붙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분명히 핸디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 있으면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우석도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말했죠. 득점하면서 어제 그때도 어시스트 거의 10개 준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드들의 그 성장 부분이, 왜 작년에 투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우석 같은 경우도 순위권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투입을 시키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그렇게 모비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배당 후지기 아마 안 줄 겁니다. 삼성도 최근에 이긴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 경기는 그리고 아시죠? 저기 뭐야, 모비스 선수들도 어느덧 이제 30대 중후반이야. 장재석도 마찬가지고 최진수도 마찬가지고 함지훈이야. 그래서 뭐 맞다이 까서는 힘들어. 천천히 해야 됩니다. 백코트가 느려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이 초반에서 그런데 중반 되면 딱딱딱 더 티 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 쪽으로 가야지, 뭐 뛰는 거 해가지고 해서는 지금 모비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비스도 거의 뭐 3일 안쪽에서 경기를 한 경기씩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 가는 게 맞고, 아마 이게 기준점이 높을 거야. 80점 언저리는 지금 모비스가 뭐 믿기 어렵겠지만 찍어주고, 그건 다 감독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득점 모비스 쪽으로 보고, 깔림체 가면 그냥 한 1.4대까지는 뭐 3까지는 뭐 가볼 수 있다. 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원체 모비스가 삼성한테 강했기 때문에. 아시죠? 삼성이 이상민 감독, 그때도 이상민 감독 한 뭐야 7연패 8연패, 우리 국농 배팅 하신 분들 알잖아. 그 유재학 감독한테 못 이긴다는 거. 그냥 밥이다. 한마디로 밥소리 들었지. 지금보다 멤버 더 좋을 때도. 오케이. 오비스 마이너스 언더 볼게요. 라이브 스코어는 170대 있거든요. 170 갈 거 아닙니다. 차라리 언더가 좋아 보이네 이거. 연장 가야 돼 이거 갈 거면 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구만 하면 되나? 자, 배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시간 된다 지금? 34분밖에 안 됐네. 평소에 질문 안 받다 보니까 시간 빨리 가네. 자, 1.5, 183.5야. 이번 시즌 제가 한전하고 우카하고 뭐 항공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우승 후보를 보고 있거든요. 우승 후보 아니면 다크호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코업 대회 때 우리가 중계를 하면서 다 봤던 부분이고, 뭐 삼성화재는 뭐 변하는 게 없잖아. 왜? 감독 그대로에 뭐 감독 역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응원단장이고, 뭐 김민혁이 왁 터지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가 많죠. 서재덕 합류해가지고 정상적 컨디션 아님에도 불구하고 컵대 때는 잠깐 나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단 우리가 4단 엄청 기회를 했는데 복근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다우디 이제 검증 끝난 다우디를 데리고 왔죠. 물론 다우디 같은 경우는 서브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공격적에서는 충분히 다 검증이 된 친구잖아. 이제 다우디를 영입하면서 이제 그 박철호 활용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봤던 이제 박찬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미래 그 누구야 임성진까지도 다 가세해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박찬웅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김동영이를 상당히 잘 데리고 왔죠. 그런 거 봤을 때 짜임새가 있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이민욱 세터도 좋은 부분이. 김지한도 11월 21일날 그 뭐냐 또 전역을 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상길 트레이드로 한상길 들어왔고, 그다음 정수영, 그다음에 뭐 홍민기, 현키에서 홍민기, 그다음 노재욱 세터 지금 2월 27일날 전역 예정이고 뭐 고려돼 있고, 뭐 김동영 방출한 거는 좀 안 좋고 이강원이도 이제 우카 보냈고, 그다음에 뭐 지태한이도 방출됐고 이랬죠. 사마 같은 경우는 황승민한테 기대가 큰데 당분간은 어차피 김영진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용병은 러셀인데 아마 러셀 몰빵 요거 다 될 거예요. 물론 뭐 신장곤가 있고 한경민이 있고 뭐 정성규가 있고 이래 하지만 뭐 작년이랑 뭐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 다음에 한정 같은 경우는 뭐 짜임새 있어가지고 리버스 스윕을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베테랑들은 베테랑대로 키워가는 거고, 박찬홍하고 임성진하고 나머지 이제 자원들, 그 다음에 이민욱 세터도 그 남배치고는 좋은 탑급 선수잖아. 뭐 김영진이 잘하나, 뭐 황태기가 잘하나. 솔직히 말해서 너무 네임밸류로 따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민욱 세터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쪽에는 거의 뭐 황승민 쓴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러셀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거슬리는 거는 그 현대캐피탈처럼 경기가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아무리 봐도 한전승의 마인승의 언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첫 경기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전을 왜 1.30을 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말했을 때는 우리는 1.30을 받는 게 좋지만 1.1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예요. 맞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분석은 하겠지만 미리 공헌을 할 건데 조합에는 안 넣을 겁니다. 뭔가 그렇게 깨림칙 합니다. 제가 DB 경기 깨림칙 하듯이.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되는 거는 봐야 된다. 뭐를 봐야 된다? 한전승하고 마인승을 봐야 된다. 언어버 같은 경우는 183.5를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사마가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줄고 따긴 땄었어. 그 뭐 한전 상태로도 마찬가지고, 뭐 여름 2.5 받으면 그래도 한 세트는 꼬박꼬박 잘 따줬잖아. 기밥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지금 뭐 1.30 받고는 여러분이 한전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죠. 경기 있는다고 다 찍을 필요 없다고. 하지만 3화를 찍을 수는 없다고. 3화 찍을 건 뭐만 찍으면 돼? 5화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전승의 마이너스까지만 보고 조합에는 미리 공헌하는데 안 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3화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찍을 거예요? 다우디하고 러셀하고 맞대기 깐다 치고 세터는 저기 더 나은 부분이고, 그 다음 공격 자원들이 저기 더 많고, 그 다음에 컵 대회 때 직면됐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심각했잖아. 그러니까 뭐 작년이랑 뭐 올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야. 김인혁이 거의 용병급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뭐 하재기 이슈 때문에 말만 많잖아요. 그럼 뭐야, 뭐 나머지 신장호 이런 부분들은 다른 팀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다마 꼴찌 후보로 받고 있잖아. 다른 팀들은 모르겠는데 그 순위를. 삼성화재는 확실히 꼴찌라는 거 여러분 다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잖아. 왜 그렇겠어요? 김동영도 잡았던 부분들을 그거 다 보내버리고 이런 부분들 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보면 4만원 오버가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역배 좋아하고 역배 잘 보긴 하지만 삼성화재 역배를 찍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알겠죠? 오케이. 뭐 철우 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지. 이제 서재덕이 복귀를 해서 뭐 메우면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가는 이제 페퍼하고 KGC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일 배구는 안 갔으면 좋겠는 게, 모든 걸 봤을 때 173이죠. 이것도 기름하고 똑같은 경우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 마헨의 언더를 해야 된다는 소리다. 선수 분석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퍼스는 다만 걸린다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개막전을 하니까 나도 그게 되게 거슬리긴 해. 개막전이니까 한 세트는 그래도 주지 않을까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굳이 갈 거면 또 뭐가 하면 되겠어요. 저번처럼 여러분 언더 많이 선택을 하되 언더를 가지면 되는 거야. 왜? 한 세트 타면은 아니면 스포츠라는 게 100%는 없잖아. 아니면 역으로 또 응원해주면 돼. 만약 페퍼가 첫 경기를 따면 어렵겠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만을 찍어버리면은 이미 결론을 빨리 끝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찍으면 언더 찍으면 될 것 같고요. 명실상부 일약이죠. 제가 내일 오늘 강주를 가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엘리자벳 헝가리 출신인데 키도 크고 리치도 크고 타점도 높고 좋은 부분이 있어. 거기다 이제 왔던 선수들을 보면 이제 한국의 이한비, 그다음에 저 KGC에 여러분 들어본 선수는 있긴 있어. 지민경이. 그다음에 실업팀에서 이제 박경희 요로 왔었고 최가은이 IBK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하예진 그 하중화 감독 딸 하예진, 도공 출신 민지, 그 다음에 1순위 얼라들 한 5명 영입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AI가 페퍼스가 IBK보다는 좀 좋은 그 분위기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전용 체육관을 바로 마련해줬다는 거라. 그 다음에 지금 비밀리에 쌓여있죠. 왜 지금 그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컵대도 안 나오지도 않고요. 컵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알고 있는 GS 2연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세트마다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노련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노련미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벽 요런 것 때문에 초반에 한 10경기는 헤매겠죠. 그 다음에 인상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영이 영입했고 왜냐면 수년간 이제 윙스파이크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혜민도 데리고 오고 한순간에 이제 최고의 또 선수 데리고 오면서 떠났고 조철 디오프 떠났고 이제 옐레나 데리고 왔는데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이제 인삼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뭐였냐면 외인 의존도가 너무 컸잖아. 디오프 왜 국내 자원이 은지가 있긴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의 공격수였고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호쿠아이 감독이 뭐야 심판 그 판독 잘한다고 우리 인삼 그 감독이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 뭐라고 선언을 해버렸냐면 이번 시즌에는 진짜 외인 의존도 진짜 많이 줄이고 우리가 또 외인 의존도가 많이 올라서는 절대 그 좋은 성적을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박은진이도 또 국대 갔다 와서 간간히 나왔는데 경험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염내기 해도 국대 세터는 염혜선이죠. 어쨌든 지금 이소영 들어왔고 박희민 들어왔고 이지수 신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오지영이를 이제 기름에 보냈죠. 최은지도 이소영이랑 거의 맞트레이드 했다 보면 되고 지민경 이제 AI 나갔고 지금 페퍼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저득점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배는 조금 오늘 배팅 안 했으면 좋겠고 남배 찍을 거면은 오바 찍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3화 전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할 거 아니야. 방장 오늘 희대의 찬스 아니냐. 페퍼 반대 찍고 그 다음에 저기 AI 반대 찍으면 되는 거 아니가 이래 하겠지만은 어차피 똥배잖아요. 찍어봤자 얼마나 찍겠어요. 1.4라도 찍으려면 찍던가. 그래서 나는 일단은 고이정, 고민지, 이선우 또 많잖아. 걔네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자원들이 많잖아. 이선우, 정호영이도 있잖아. 정호영이 장님 부상당해서 좀 빨리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언더를 가서 셧아웃이 답이야. 그냥 기림직한 거는 그냥 첫 경기라는 거야. 첫 경기 홈 경기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기업은행하고는 이야기가 좀 달라. 기업은행 할 때는 그때 희진이도 있었고 뭔가 지금보다는 선수가 좋았어. 지금 페퍼보다 10년 만에 지금 이게 새로운 창단팀이 한 개 생긴 거잖아. 10년 전에는 그래도 뭐 전용 체육관 없었지만 기업은행 창단할 때 멤버 보강 좀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그때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실력대로 한다면 그냥 닥치고 언더죠. 맞죠? 이게 뭐 만약 140 주고 150 줘도 할 말은 없죠. 할 말 없고 우린 배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여러분이 말하는 몰려서 많이 배팅해주면 장난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안 배팅하거나 언더 찍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분석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느바 두 경기 있고 야구 두 경기 있죠. 맞지? 느바 하겠습니다. 1시간은 다 끊긴 것 같네. 45분이네. 어서오세요. 비수비상님 어서오시고 시간에 오신 분들 되게 반갑네요. 되게 반갑네. 그래도 비수비상님 방장 인정해줘야 돼. 알겠죠? 방장 약속 지켰어. 1시간 만에 너무 피곤한데 계속 깨면서 이제 체크하고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맞죠? 솔직히 말해서 내일 하면은 솔직히 표 터지지도 않을 거고 내가 방송을 따로 안 해서 켜봤지 뭐 안 할 건데 왜 하겠어. 그래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경기가 이래 많은데 국야도 5경기 있고 1야도 5경기 있고 배구 2경기 있고 농구는 또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맞지. 오케이. 이렇게 보고요. 마이너를 찍을 이유는 없지. 마이너를 찍을 이유는 없고 언더를 찍으면 되지. 만약에 언어바가 배당이 후점 그러니까 기준점이 별로면 안 가거나 그러면 찍는데 지금 언더 기준점이 좋은데 굳이 마이너를 찍을 이유는 없잖아. 방금 오버 나오면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이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한 세트를 따야 페퍼가 오버를 뜨는 건데 맞잖아. 그럼 언더 가면 되는 거지. 왜 역으로 페퍼가 또 프로니까 1승 해가지고 바짝 당길 수도 있잖아. 프로 100%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찍을 필요 있나? 언더 찍어서 세트마다 무너질 가능성도 크고 여러 말은 세트 10점 나올 수도 있다. 한 세트 10점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서 한 35점 4번 하면은 그래도 언더 나온다. 맞지? 방금 내일 언더 찍어서 많이 찍을 것 같아. 두렵다. 맞잖아. 진짜 10점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하면은 한 세트 따도 언더 나올 수 있습니다. 170이 맞잖아. 170이 여배 평균 기준점 아닙니까? 맞잖아요. 언더 찍으면 돼요. 찍을 거면 오케이. 그게 맞지. 자 미러키하고 브루클린. 자 오랜만이네 이거. 아마 이거 언어바 둘 다 기준점 많이 줄 건데 언어보다 승패 찍으세요. 골스는 이미 골스 갈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레이커스 전패와 상관없이 레이커스 전패하고 상관없이 그냥 갈 생각이야. 외부로 가고 저는 일단 합 안 맞습니다 지금. 잘 보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일단 뭐 제일 잘하는 일은 웨스트브룩 데리고 온 건데 저는 뭐 이 빅3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지난 시즌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3점 라인 생산력. 그래서 언더의 뭐 제조기였잖아. 그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펜을 영입을 불펜이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게 그렇습니다. 불펜이랍니다. 느바 계절이죠. 불펜이 아니고 그 슈터요. 그래서 아리자, 웨인 엘링턴, 그다음 페인즈 모어, 까멜로 앤서니, 여러분 말리 몽크, 캔드루 런까지 이제 다 될 거면서 결코 이제 외곽이 약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테랑들을 대부분 영입했죠. 봤겠지만 페이컷을 감수하고 우승 반지를 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컷이 뭐냐면 연봉을 더 부를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서로 맞췄다 이 말이야. 잘리는 페이컷을 하고, 그 다음에 하워드도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죠. 골밑도 강화되었고, 이제 쿠즈마, 헤럴, 나강 선수도 이제 드로먼드, 슈레더 핵심 선수들이 이탈해서 완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초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말하고, 일단 레이커스가 일단 뭐 프리시즌은
큰 의미는 없어요. 저는 프리시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근데 6연패를 당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저쨌든 카루소도 없어요. 카루소 시카고 같고요. 맥컬모어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 같고, 뭐 이제 코스타트 아테콤보는 저기 프랑스 리그로 갔어요. 맥킨이 방출되었고, 안드레 드리먼드는 이제 필라델피아, 그다음 모리스는 마이애미, 슈로더는 이제 보스턴 같고요. 칼 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그다음 몬테레즈 헤럴 같은 경우 워싱턴, 칼 쿠즈마는 워싱턴 이렇게 갔습니다. 라존 론도 같은 경우 FA 다시 인됐고요. 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도 못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 결국은 못 갔죠. 잘하긴 했는데 컬이 부활했고요. 젊은 선수도 성장했고 비시즌 동안에 조던풀이라는 선수 됐고 역시 골삼 3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거 달라 이제 과거 왕조했던 이제 이거 달라 다시 영입하고 비엘리차 오토포터 주니어 그다음에 지금 모제드 무디 그다음에 조나단 쿠만가 요런 애들도 성장세를 보여줬던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프리시즌 동안. 하면 프리시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썸머리그 때도 이제 썸머리그도 이제 얼라들이 뛰죠. 프리시즌 이제 정규 멤버들도 다 뛰는 부분들인데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골스 또 그 뛸 수 있는 이제 기존 자원 거기다 이제 클레이 탐슨도 이제 좀 있으면 복귀를 할 끼고 탐슨은 조금 12월까지는 뭐 무리하게는 투입 안 시킨다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도움은 무조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년 동안에 그래도 탐슨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 골수 갈 생각이에요. 골수 갈 생각이고 골수 아마 역배일 건데 풀앤하고 역배 쪽으로 한번 볼 생각이고 첫 경기다 보니까 너무 돈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조던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와이즈먼하고 지금 쿠만가가 결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메꿔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멤버는 레이커스가 출라이 좋죠. 지금 외곽적인 부분 슈터들 공돌이가 왜 엘링턴 아리자 뭐 베테랑 뭐 특히 카멜레 앤서니 같은 경우는 최고 영입이라 보여지는데 뭐 잭스텝도 하고 안쪽 흔들렸다가 뭐 르브론 줘가지고 뭐 르브론 조금 빠졌을 때 경기 조율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나는 웨스트브룩하고 팀이 역효과 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앤서니도 어찌 보면 볼 호구 기질이 많고 에이스 기질이 많은 선수에다가 그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받쳐주는 선수가 필요해요. 욕심 없고 받쳐주고 이선자나하고 직거하고 이런 선수가 잘 맞는 부분인데 지금 레이커스 가서 그렇게 물론 뭐 개인 능력의 검증 끝난 친구죠. 근데 지금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결국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 영입한다고 그 팀 무조건 올라가진 않잖아. 왜? 제일 중요한 건 융화를 시키는 거야. 융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에이스 선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접고 들어갈 건 접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서부로 몇 경기 뭐 부상당해서 그런 거 안 뛰는 경기도 있긴 하잖아.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이대로 계속 한다면 서부로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클까? 물론 득점에서 올라가고 뭐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개꿀 득점이 있겠지만은 이 지금 전패를 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골스 역배 쪽으로 프렌 쪽으로 보고요. 분명히 이게 기준점이 아마 230 정도 잡힐 거죠. 잡힐 건데 뭐 이 경기는 일단 골스는 걱정을 안 해요. 걱정 안 하는데 뭐 다 120점, 120점 여러 말에 왕조 시절 그 득점력이 나왔거든. 근데 레이커스가 그만큼 상을 해줄지 걱정입니다. 근데 비시즌 때도 고래 나왔어요. 또 100점 안 되는. 좀 신기반기해. 멤버는 졸라 풀 호화에 득점만 해도 기본 60점을 깔아주는 뭐 르브론, 앤서니 딱딱딱 해도 저기 뭐 노장들 뭐 벤치 득점해서 80점 그냥 기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또 90점 원저리 찍고 앉아있죠. 왜 그런지 몰라. 그 레이커스가 맨날 207점, 206점 거의 플레이오프 탈락할 뻔했죠.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비비고 레이커스는 저는 뭐 못 가겠습니다. 골스가 정배네요. 골스 쪽으로 보든지 옆에 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냥 어제도 생각했을 때 레이커스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지금 라이브 스코어는 옆에 돼 있네요. 뭐 정배든 옆배든 상관없이 나는 골스 봅니다. 알겠죠? 자, 미러키하고 브루클린인데 미러키 브루클린도 아마 230 정도 줄 건데 뭐 승패로 가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루클린은 지금 어빙 이슈가 상당히 곤혹을 채우고 있죠. 결국은 백신 안 맞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못 나옵니다. 아니 맞잖아. 나머지는 이제 NBA 선수들 다 백신 맞는 그 사진 보여주고 다 하는데 못 나와 이거. 그래서 결국 뭐 두란트 뭐 하든 뭐 그래도 건재하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여러분 알드리지가 거의 이제 은퇴한다고 했었잖아. 뭐 혈액 모시기 해가지고 뭐 뛰기 힘들다. 몸이 우선이다. 그래서 귀신같이 다시 돌아왔죠. 그다음 그리핀, 그다음 브루스 브라운, 그다음 제본 카터, 그다음 클렉스턴. 이 연건들이 제본 카터랑 클렉스턴 연건들이 딱히 미덥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큰 문제는 물론 뭐 하든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뭐 타이브레이커를 시키려면 어빙이가 있어야 돼. 죽자사든 뭐 어빙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 미러키야 원체 뭐 밀마 뭐 검증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뭐 거기 뭐 바비 포티스, 셰미 오젤레이 모두가 이제 얘 둘이 빼면 거의 다 나온다고 보고요. 미들턴하고 주루 할리데이하고 쿤보 요거 가지고 다 하는데 근데 그게 단데 잘하잖아. 맞잖아. 여러분 봤을 때 아씨 저 미러키 저것도 솔직히 말해서 뭐 센터가 강하나 뭐 좋나 이래 봤는데 딱 보면 그냥 그 세 마리가 단데 출전 시간 그 부덴홀저 감독이 조절 잘 하고 물론 프리시즌 여기도 좋진 않았었어요. 근데 봤을 때는 그래도 미러키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두 팀 모두 다 수비 안 되는 거 마찬가지고 블루클린은 이제 무조건 닭공 아닙니까? 자신 있게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두란트 여러분 올림픽 때도 봤고요. 너무 좋잖아. 올림픽 때도 봤고 비시즌 때도 좋았고. 뭐 연습 경기 하는 것도 봤을 때도 두란트 역시 부상 당하자마자 복귀하자마자 운동 능력, 특이 운동 능력, 드리블, 원면 속공 뭐 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득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금? 230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줄 만큼 오바를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러키 쪽으로 보고 아마 승패 배당은 미러키가 약정배 쪽으로 아마 줄 거다. 1.80, 아니 1.75, 아니면 1.75, 1.77 이렇게 주지 않을까. 똥배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똥배 줄 수도 없고 낮게 잡아도 한 1.65까지는 줄 겁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 배당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죠? 어빙이 없어도 되긴 한데 지금 미러키를 공략을 하려면 어빙을 데리고 있는 게 확실히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 똑같다면은 미러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거든. 그럼 이렇게 찍어주는 게 맞죠. 둘 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브루클린이 조금 빨리 떨어진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날 뒤 경기가 또 물부가 있죠. 에틀 모튼이랑 다저스 뷰러입니다. 저는 의외로 애틀란타 두 경기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나는 로버트 감독의 운영이 진짜 말이 안 되고 유리한서 거기서 또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 이거 다저스 뭐 다 때려 박아겠죠. 다저스 마이앤스 승 어느 번은 오버 보는 게 맞겠죠. 이거 뭐 이제 뭐 끝이에요. 여기서 뭐 넘어가면 끝인데 뭐 워커필러 나옵니다. 워커필러 같은 경우는 모든 건 뭐 다 갖다 부어야 돼 여기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다저스가 한 번도 못 이기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일반승 배당 좋아도 그냥 마연까지도 볼 거고. 그리고 애틀란타 이긴 것도 솔직히 뭐 1점 싸움을 이긴 거 아니야. 초반에 이제 맥시오저 잘 끌고 가고 초반 득점 바로 발생시키고 갔는데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거의 8회죠. 거의 끝물에 뭐 라알리 그다음에 로사리오 끝내기로 이제 그거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시프트가 문제였다. 코리 시거한테 시프트를 잘못 걸어가지고 시거가 포구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진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뭐 해볼만하게 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 쪽을 보고요. 1차전, 2차전 전부 다 졌죠. 아무튼 제일 큰 이유는 감독이 운영이었어요. 뭐 선수가 못한 것도 있지만
슈어제의 강판 시점이 조금 빨랐어. 근데 유리안스는 8회 또 갑자기 왜 났는지 모르겠고요. 나는 일단은